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소파이의 22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의 4분기 실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디어 수익성을 입증해냈습니다. 회사는 또한 내년까지 갭 기준으로 수익성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약 27%의 매출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수익성을 시장에 증명해낸 것은 올해 소파이의 가장 큰 성과이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 소파이의 수익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지난 프리뷰 시간에서 언급했던 신용대출 증가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자본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4억 4,300만 달러로 전년도 2억 8천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4분기 조정 에비타는 7천만 달러로서 전년 500만 달러 대비 무려 14배 증가했습니다. 소파이의 세 개의 사업 부문, 대출, 기술 플랫폼 및 금융 서비스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 분기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0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67% 증가했습니다. 사실 소파이는 실적 발표 때마다 성장성 면에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50%가 넘는 준수한 성장성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4분기 드디어 수익성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소파이는 갭 기준 실적 언급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금액이 커서 갭 기준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공헌이익이 실적에 등장했습니다. 공헌이익은 제품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판매 활동에서 필수적인 고정비는 지출하고 변동비를 뺐을 때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는지 보자는 거죠. 이 공헌 이익을 구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을 때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헌 이익은 기업이 수익성을 입증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공헌 이익이 실적 발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고 성장하는 만큼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럼 변동비는 어떨까요? 사실 소파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비용 구조를 지적해 왔습니다. 성장성은 인정하나 이게 돈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소파이는 사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규 회원을 얼마나 락인시킬 수 있는가에 많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옮겨갈 수 있는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토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토스 앱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토스는 고객 유치를 위해 앱 안에서 혜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엄청난 포인트를 그냥 나눠줍니다. 이 만보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릭만 해도 포인트를 주는 구조이죠. 이런 혜택들은 신규 회원을 유치해서 토스 통장이나 토스페이, 토스 주식들을 이용하게 만드는 고객 유치 비용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와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도 있고 대출을 받을 때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락인시키는 뭔가 특별한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파의 구조도 토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신규 회원 유치를 통해 엄청난 혜택과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파이 머니나 소파이 인베스트 혜택을 위해 접속한 신규 회원들에게 더 많은 교차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택담보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이 소파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들을 위해 금융 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4분기에 마케팅에 1,300만 달러를 더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변동이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었고 거의 손익분기점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변동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나 고객 유치를 통한
더 많은 교차 판매를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변동비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이익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에는 거의 48만 명의 신규 회원이 추가되어서 연말까지 총 회원 수는 520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이 4분기에 69만 5천 개 이상의 신제품이 추가되었고 연말 총 제품 수는 790만 개로 전년도 말 520만 개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도 총 상품은 21년 4분기 410만 개에서 660만 개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대출 부문입니다. 대출 사회 마진율은 전년 52%에서 66%로 증가했고 2억 900만 달러의 공헌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출 부문 4분기 매출은 3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25억 달러 수준의 개인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연간 개인 대출은 98억 달러로 21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소파이의 개인 대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률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높기 때문이죠. 사실 4분기 모기지 대출은 높은 이자율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격 신용심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에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리스크 통제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제공했는데 개인 대출자의 가중평균 소득은 약 16만 5천 달러이고 가중평균 파이코 점수는 747점이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가중평균 소득은 17만 달러이고 가중평균 파이코 점수는 773점입니다. 이는 회원들 중 고소득자 위주의 신용대출만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소파이의 개인대출 시장 점유율이 약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취급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4분기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4억 600만 달러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평균 규모보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파의 가장 큰 강점은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스 사업입니다. 이 고학력층 위주의 젊은 고객을 리파이낸싱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소파의 가장 주력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동력을 계속 추가해 오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다면 자신의 주력 사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 4분기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과 대손 상각률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22년 4분기의 재무제표상 90일 개인대출 연체율은 34bp였고 연간 개인대출 상각률은 2.47%였다고 합니다. 이 90일 학자금 연체율은 13bp였으며 연간 학자금 상각률은 0.37%였습니다. 이 부실률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높은 신용 노출에도 불구하고 타은행 대비 매우 건전한 자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BS 시장은 작년에 비해서 회복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회사는 현재 자금 조달 비용보다 매력적인 비용으로 6억 달러의 대출 자산을 ABS 자산으로 유동화를 했고 올해 첫 달에 전체 시장에서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올해 2분기와 나머지 기간 동안 ABS 시장이 개선될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파이가 22년 1월에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7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저비용 고객 예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소파이에게 이상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없었다면 소파이는 발생한 대출을 판매를 하거나 증권화했을 것이며 ABS 시장이 침체된 것과 같이 작년에 기관 투자자나 대출 기관들이 ABS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소파이는 대출 자산을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소파이는 1년 동안 예치금을 10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7배나 늘렸으며 실제로 예금 유치를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예금을 이용한 대출 자산 확대를 통해 순이자 마진 확대에 성공했습니다. 소파이 예금 유치의 핵심은 소파이 머니입니다. 소파이 머니를 통해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한 예금 73억 달러를 넘어섰고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부채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1.9%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파이 플랫폼의 상호작용은 소파이 머니 회원의 강력한 성장과 고품질 예금, 지출 및 참여 수준 향상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당 평균 비용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잔고가 높아졌고 분기말 예금 73억 달러 중 88%가 직접 예금 회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파이의 실적은 지금까지 성장성에 지중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수익성에 도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내년에는 갭 기준으로 수익성에 도달할 것이고 30% 성장 가이던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소파이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능력과 이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 CEO 안소니 노토가 소파이 주가가 저점에서 기고 있을 때 회사 주식을 500만 달러나 매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노토는 회사의 수익성을 입증해냈죠. 만약 올해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면 소파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노하우와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의 강점을 살려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